안녕하세요. 만두행정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대보험, 원천세의 개념과 업무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대보험, 원천세가 입금, 출금되는 통장인 세외통장, 세외통장에 입금된 돈을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제를 받는 수납 업무, 출금된 돈을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제를 받는 반환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외통장입니다. 세외통장이란 세입 세출 외통장의 줄임말인데요. 학교의 공식적인 수입이나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돈을 잠시 보관해두는 통장으로 사대보험 원천세를 납부하기 위한 돈을 수납했다가 그 돈을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에 출금하는 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두의 사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만두의 급여에서 바로 국세청과 보험공단에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외통장에 입금시킨 후에 이 통장에서 국세청과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여 바로 공단에 납부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통장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관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을 확실히 구분하고 정확한 금액을 검토한 뒤 납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 세외통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업무를 맡으시면 전임자가 세외통장을 인수인계해줍니다. 세외통장에는 수시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빠른 조회 서비스 비밀번호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0부터 11월 28일까지 입출금 내역인데요. 21건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설정하면 40건 정도 혹은 그 이상 조회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급여 담당자는 세외통장에 입출금되는 모든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대보험료, 원천세가 세외통장에 얼마 입금된지를 파악해서 입금된 보험료 원천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사대보험 원천세 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외통장에는 금액과 기재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음엔 파악하기도 힘들고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사대보험료와 원천세는 일정한 루틴이 있고 학교에서 지급한 급여, 강사료의 세금은 급여 담당자가 작업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여도 몇 번 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납이란 세외통장에 들어온 개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을 학교 장부인 K-에듀파인에 공식적으로 입력하는 절차입니다. 세외통장에 돈이 정확히 들어오고 빠져나가서 잔액만 맞으면 되는데 굳이 학교 장부인 K-에듀파인에 왜 기록을 해줘야 할까요? 세외통장이 한 달 한 건 정도 입금되고 출금되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입출금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수십 건, 많게는 100건 이상 입출금 내역이 발생한다면 통장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루는 돈이 개인 돈이 아닌 국가의 공금이기 때문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돈의 성격과 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지 정확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K-에듀파인 시스템에 수납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납 작업에서 기관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은 수납 날짜, 돈의 성격이 다르고 보험고지서도 개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관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을 분리해서 수납합니다. 또한 성질별로 돈을 나누는 기준인 원가 통계 비목에 따라 공무원 건강보험료, 비공무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서 수납합니다. 이번에는 수납의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적으로 사대보험료와 원천세는 일정한 기간에 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루틴을 잘 파악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7일 급여일에는 공무직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지원본부에서 공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대보험 개인 부담금을 학교 세외통장에 이체시켜줍니다. 급여 담당자는 이 돈을 성격, 원가 통계 비목에 맞게 분류해서 수납 처리합니다. 마지막 날 전날에는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 지원청에서 공무원 건강보험료 개인 부담금, 계약제 교원 사대보험 기관 부담금, 계약제 교원 사대보험 개인 부담금, 소득세를 입금시켜줍니다. 역시 이 돈을 성격, 원가 통계 비목에 맞게 분류해서 수납 처리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공무직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공무직의 사대보험 기관 부담금을 학교 세외통장에 이체시켜줍니다. 이 돈을 성격에 맞게 분류해서 수납 처리합니다.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의료를 지급할 때 세금도 함께 떼서 세외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이 돈을 성격에 맞게 분류, 수납 처리합니다. 방과 후 강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학교 채용 직종 4대보험, 원어민 강사 4대보험료 등도 해당 직종의 보수 날짜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제하여 세외통장에 입금 처리합니다. 이 돈을 성격에 맞게 분류, 수납 처리합니다. 그러면 실제 입금된 것을 세외통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7일 입금 내역으로 앞서 설명한 마지막 전날 루틴입니다. 11월 27일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세외통장에 3번에 나누어 2,938만 7,43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것을 급여 담당자는 돈의 성격에 맞게 분류를 해서 수납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인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을 분류하고 원가 통가 비목에 따라 분류합니다. 개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 원가 통계 비목에 따라 분류한 수납 작업 화면입니다. 11월 27일 입금된 2,938만 7,430원을 원가 통계 비목, 개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에 따라 분류하여 정확하게 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아니고 통장에 기재된 정보도 몇 개 없는데 어떻게 정확히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처음 수납 작업할 때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루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처음은 어렵습니다. 세외 입금되는 돈, 4대 보험료와 원천세는 급여 작업할 때 공제하기 때문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급여 담당자가 급여 작업한 내역을 분석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 내금 내역 우측에 공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작업할 때 공제하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 전체 데이터를 취합하면 학교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 원천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 시간 공무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가 통계 비목입니다. 세외 통장에 수납된 돈은 성격에 맞게 분류해야 하고 분류 기준을 원가 통계 비목이라고 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4대 보험 관련 원가 통계 비목 5개, 원천세 관련 2개만 알면 됩니다. 먼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규 교원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이 한 가지만 작업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공무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여금의 경우 교육청에서 개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 둘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기여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은 교육청에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여 담당자는 공무원, 정규교원 관련으로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만 수납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제교원, 공무직, 기간제 직원의 경우 비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모두 적용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고용과 산재만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당장은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이 날 때 천천히 연습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외 수납 작업은 매월 반복되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수납 작업을 분석합니다. 매월 일정한 시일에 지원청, 행정지원본부에서 입금되는 4대 보험료, 원천세를 분석합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공무직 직종, 원어민 등의 4대 보험료, 원천세를 분석합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필수 가입 대상이므로 이분들의 보험료를 분석합니다. 이번에는 반환입니다. 세외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을 K-에듀파인에 입력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통장 출금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0일 2,066만 7,280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수납과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실제 K-에듀파인 작업 화면입니다. 12월 10일 K-에듀파인에서 2,066만 7,280원을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반환도 수납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업무가 힘들고 멘붕이 올 수 있지만 현임자의 작업 루틴 등을 분석해서 세외 통장에서 반환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4대 보험료 고지서, 원천세 신고 내역을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무원 건강보험료 수납, 반환 작업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